6.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2023년 한 문제의 신임을 얻은 가인은 태종대부가 되어 조정의 기밀을 관장하면서 기역 2라고 불리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 글에서 그는 진 제국이 니은 일개필부의 등장으로 멸망하게 된 원인을 임의 정치를 행하지 않고 통치 방식을 바꾸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가인은 한 왕조도 역법을 고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당시 조정 혼신들의 불만을 샀다. 그들은 노자의 무위지치 사상과 법가의 치술 등이 혼합된 잡가적인 디귿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전란이 종식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개혁이 논의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였다. 결국 가인은 혼신들의 저항에 부딪혀 지방으로 쫓겨났으며 양국에서 치안책이라고 불리는 정치개혁안을 상주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진인, 예, 의, 염, 치의 4가지 원칙, 사유를 멸하여 중략, 만민이 위반하였는데 중략, 오늘날에도 이 4가지 원칙은 여전히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디귿 사상을 극복하고 한 무제 시기리을 춘추 공양전에 기초한 유교적 지배 이념이 출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작성 방법. 괄호 안에 기역에 들어갈 명칭과 괄호 안에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을 순서대로 쓸 것. 밑줄 친 니은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서술할 것. 밑줄 친 리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할 것.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물음, 괄호 안의 기역의 문장은 한 문제의 신임을 얻은 가인은 태중대부가 되어 조정의 기밀을 관장하면서 기역 2라고 불리는 글을 작성하였다. 입니다. 가을 저서는 신서이고 대표적인 문장은 과직론과 치안책이고 문학작품으로 복조보가 유명합니다. 기역의 실마리는 다음 문장인 그래서 그는 진 제국이 니은 일개필부의 등장으로 멸망하게 된 원인을 인의 정치를 행하지 않고 통치 방식을 바꾸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입니다. 가을 저서 가운데 진제국의 멸망 원인을 다룬 글은 과직론입니다. 따라서 기역의 정답은 과직론입니다. 디귿은 지문에서 2차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노자의 무의식치 사상과 법가의 치술 등이 혼합된 잡가적인 디귿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전란이 종식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개혁이 논의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였다. 이 문장에 그들은 앞문장 이는 당시 조정 혼신들의 불만을 샀다. 의 훈신입니다. 혼신들의 정치 사상이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볼까요? 이러한 주장은 디귿 사상을 극복하고 한 무제 시기 리을 춘추 공양전에 기초한 유효적 지배 이념이 출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춘추 공양전은 육가 사상의 경전, 즉 오경의 하나인 춘추의 주석서입니다. 따라서 전환시대에 육가 사상이 등장하기 전에 등장한 이념 또는 사상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힌트는 첫 번째 문장, 즉 그들은 노자의 무의식치 사상과 법가의 치술 등이 혼합된 데 있습니다. 전환전기의 도가, 즉 노자의 무의식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상은 노자의 로자가 있는 황로사상입니다. 디귿의 답은 황로사상입니다. 두 번째 물음, 밑줄 친 니은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서술할 것 니은이 들어간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그는 진 제국이 니은 일개필부의 등장으로 멸망하게 된 원인이란 구절을 볼까요? 이 문장에서 진 제국이 망한 원인을 제공한 사건의 인물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진 제국의 수도 함양을 점령한 사람은 한설 세웅유광이지만 유방을 비롯한 진 말 백성들의 봉기는 진승 오광의 봉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니은 일개필부는 이 봉기를 일으킨 주모자 진승입니다. 니은의 정답은 진승입니다. 진승, 오광의 나는 번역사료 지문을 이용하여 출제했던 2011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출제되었습니다.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 또는 농민 봉기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문제의 지문처럼 진 제국의 멸망에 기여한 첫 단추가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진승, 오광의 난이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며 진 제국의 멸망에 기여한 첫 번째 사건임을 기억하시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음, 밑줄 친 리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할 것. 밑줄 친 리을은 춘추 공양전에 기초한 유효적 지배 이념입니다. 춘추 공양전에 정통하여 활약한 사람이
동중서입니다. 따라서 동중서의 주장을 쓰면 됩니다. 동중서는 오행설을 바탕으로 한천인상관설 또는 제2설, 천인가면설을 주장했습니다. 하늘과 인간이 서로 교감하기 때문에 황제가 정치를 잘하면 하늘이 상서로운 징조를 내려주고 잘못하면 재앙을 내려준다는 설, 자연재해는 인간의 통치와 관련이 있다는 천인상광설이 답입니다. 이 천인상광설은 황제를 중심으로 집권화를 추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인간 행위의 평가를 행위자의 심정의 기준을 두는 춘추 공양학은 무제시대 법치를 강조한 혹시의 이론적 무기가 되었다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2023년 한대에는 징병제를 시행하였으나 후한 말에는 조조가 동전을 지급받은 군인과 그 가족이 군역을 세습하게 하였다. 이들은 기역 2라 불렸고 위진 이후 적어도 5세기 무렵까지 정규 군대의 근간을 이루었다. 서위에 이르러 우문태는 다시 일반 백성과 군인의 구별 없이 군역을 지우려 했고 당대에는 균전제 하에서 토지를 받은 장정을 군부에 배속시켜 군역을 담당하게 했다. 수문제는 조서를 내려 말했다. 무릇 군인들을 모두 주연에 배속시켜 그들의 토지와 호적, 대장들을 모두 일반 백성들의 것과 같이 하도록 하라. 수서, 단이은 부병은 정의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갔고 60세가 되면 면하였다. 병사 집안은 자비호를 면할 수 없어 점차 빈약해졌고 마침내 디급 도망하여 남은 자들이 없었다. 중량, 장설련 권야길 장사들을 모병하여 수고에 충당하고 세격을 부과하지 않고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도망한 자들이 다투어 나와 응모할 것이라 하였다. 중량, 병농의 분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자치통감, 복정권 용서는 대책을 올려 리을 천하의 도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찾으려 했다. 이를 위해 10도의 금농사를 설치하고 각각 국년을 시철하게 하였다. 장설은 이러한 조치가 백성들에게 소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차례 반대하였다. 신당서, 작성 방법, 권로안의 기역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기역 제도의 특징을 나와 비교하여 서술할 것. 밑줄 친 디귿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연인을 밑줄 친 리은, 제도의 특징에 근거하여 서술할 것. 밑줄 친 리을에 해당하는 정책의 명칭을 쓸 것. 구번 문제는 위진남북조, 수당시대의 군사제도와 토지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병호, 군호, 는 병농분리의 부병제를 병농일치로 만든 수문제의 조치, 는 병농일치에 부병 대신 모병을 실시한 조치, 는 신당서, 공134, 우문용 전매, 호구파악, 즉 관로정책과 관련된 입니다. 첫 번째 문제. 관로안의 기역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기역 제도의 특징을 나와 비교하여 서술할 것. 지문을 읽어볼까요? 한대에는 징병제를 시행하였으나 후한 말에는 조조가 동전을 지급받은 군인과 그 가족이 군역을 세습하게 하였다. 이들은 기역 2라 불렸고 위진 이후 적어도 5세기 무렵까지 정규 군대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 문제는 아마도 국내의 개설서나 통서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문적인 문제입니다. 군인을 세습한 사람을 병호 또는 군호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기역은 병호 또는 군호, 는 수나라 때의 군사제도로 병농분리의 군인들을 농민의 호적에 편입시킨 병농일치의 부병제도입니다. 따라서 답은 병호는 농민과 분리된 병적 또는 군적에 포함된 병농분리의 군사조직이기 때문에 농민으로서 유사시의 군인으로 징집되는 부병제의 병농일치와 달랐다입니다. 두 번째 문제. 밑줄 친 디귿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연인을 밑줄 친 리은, 제도의 특징에 근거하여 서술할 것. 부병제도의 붕괴의 이유를 적는 문제입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모호합니다.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지만 출제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의 절충부는 각각 수도의 궁전과 도성을 경비하는 12위, 육솔부에 소속되어 병사들은 매년 일정 기간 순번을 정해 이들의 지휘를 받아 위사가 되어 근무했다. 이것은 농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고 결국 지방에서 병사가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는 현상까지 생겨났다. 또 부병은 제역기간 중 한 번 진수 등 변경 수비 조직에 가서 3년간 방인으로 근무해야 했다.
붓병은 복역 기간 동안 양식과 생활비용 및 무기까지 개인의 비용으로 충당해야 했으므로 국가의 군사비는 MB에 줄어든 반면 부병의 부담은 과중되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답은 절충부의 병사들은 매년 일정 기간 순번을 정해 이들의 지위를 바다 위 사가 되어 근무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었는데 이는 도망의 한원인이 되었다입니다. 세 번째 문제. 밑줄 친 리을에 해당하는 정책의 명칭을 쓸 것. 세 번째 문제 지문을 읽어볼까요? 복정권 용사는 대책을 올려 리을 천하의 도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찾으려 했다. 수당시대의 호적에 누락된 사람들과 토지를 호적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정책을 관라워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2023년 과목 원당 송해 구습될 따랐으나 방법을 조금 고쳐 사서와 오경에서만 명제를 취해 시험을 치렀다. 이는 태조와 록이가 정한 것이다. 시험의 문장은 대략 송해 경의를 모방하되 성현 여투로 서술해야 하며 문체는 대구를 이루도록 쓰게 하니 이를 기역이 칭하고 통상죄라 부른다. 3년마다 대회를 치르는데 묵학생을 모아 직성해서 시험하니 이 시험을 향시라 부르고 합격자는 거인이라 부른다. 다음 해에 거인을 모아 경사에서 시험하니 이 시험을 뉘은이라 부르고 합격자는 청자가 친히 조정해서 책문하니 이 시험을 정시라 불렀다. 태조께서 전국의 9년 에디그을 편찬할 것을 명하였다. 그 방법은 110호를 1, 2로 삼는 것이다. 1, 2 중에 정량이 많은 자를 추천하여 10인을 2장으로 삼고 나머지 100호를 10갑으로 삼는데 갑수 1인이 10호를 대표한다. 해마다 리을 2장 1인과 갑수 10인에게 역을 지워 1, 2의 1을 관할하게 한다. 성하는 방이라 하고 성 가까이는 상이라 하며 향교는 이라고 부른다. 2장과 갑수는 10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맞다. 그 순서는 각각 정량이 많은 순으로 정한다. 작성 방법. 괄호 안에 기역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괄호 안에 니은에 들어갈 시험의 명칭을 쓸 것. 밑줄 친 리을이 담당한 업무를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장부의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는 명사 선거지, 는 명태조실록의 사료를 운색하여 번역한 지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 괄호 안에 기역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괄호 안에 니은에 들어갈 시험의 명칭을 쓸 것. 를 읽어보면 첫 번째 문장에 시험을 치렀다라는 구절이 있죠. 시험과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이는 태조와 록이가 정한 것이다 해서 태조와 융기가 실마리입니다. 태조는 왕조의 첫 번째 군주를 지칭하는 묘호입니다. 중국 왕조에서 첫 번째 황제를 태조라고 지칭한 통일 왕조는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입니다. 의 첫 번째 문장에 당 송해 90이란 구절에서 송나라가 언급되었으므로 송나라 이후이죠. 그러면 명나라와 청나라입니다. 이 가운데 청태조는 누르하치인데 중국에 들어와서 제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실마리는 유기입니다. 유기는 명태조 주원장을 도와 명나라를 세운 인물로 주원장이 나의 장자방이라 칭할 정도로 뛰어난 지략가이자 모사였습니다. 따라서 는 명나라 때의 시험제도, 즉 관리를 임용하는 과거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송나라 이후 과거 시험은 지방에서 1차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가 수도로 올라가서 예구에서 주관하는 2차 시험을 본 후에 합격자들이 황제 앞에서 3차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수도에서 보는 2차 시험 명칭이 시대마다 다릅니다. 는 명사, 선거제의 문장을 일부 압축하여 번역한 문장인데 원문에 따르면 기역의 답은 팔고, 니은의 답은 회수입니다. 팔고문은 명청시대 과거 시험을 보는 문장 형식을 가리킵니다. 특정한 형식에 따라 문장을 작성함에 따라 창의성과 사고력을 없애는 큰 압력을 담당했다고 평가됩니다. 두 번째 문제. 밑줄 친 리을이 담당한 업무를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장부의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에서 문제의 실마리는 이장과 갑수입니다. 110호를 1, 2로 편제하고 이장과 갑수에게 요역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리갑제라고 부릅니다. 리갑제를 시행하기 위해 만든 장부는 부역황책입니다. 디귿은 부역황책. 두 번째 문제의 답은 문제 지문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해마다 리을이장 1인과 갑수 시민에게 역열치호 1, 2의 2를 관할하게 한다. 와, 이장과 갑수는 10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맞다. 그 순서는 각각 정량이 많은 순으로 정한다. 가 답입니다. 디귿 부옅 광책을 집어넣어서 이장과 갑수를 집어넣어 문장을 만들면 정답은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부옅 광책에 따라 편제된 일리의 요력을 관리하는 이장 1인과 갑수 10인이 10년마다 한 번씩 리의 농민들을 거느리고 정부가 부과한 영업 임무를 완수하도록 감독한다입니다. 내 기억에 들어갈 인명을 쓰고 밑줄 친 니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밑줄 친 디귿 조치의 명칭을 쓰시오. 2023년 역적 기역 방거의 유년 이파도의 소향 무전 토물역가인서생 일절 수용영미 철목 물려 개개 육지소산 양무간민교통상 판자미제저 추격정저 공가대 향인비내각처감민상판 압력교통호 상무역 장내지각항물류 공속역적 니은 고업립통의 지금 구경편행 효유 중약 디귿 금빈의 거민이 경내천 방어개찰 역속심력 부득 인전원홀 자강요한년 이후 해지방문무각관 통계장비 무수업립부갑지법 불시험가계찰 위안문 지문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적, 기역, 은바다와 가까운 지역을 차지하여 세력을 떨친 지 몇 년이 지났고 파도를 활동의 근거지로 삼아 농토에 물력이 없기 때문에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다. 따라서 필요로 하는 모든 먹을거리로 쓰는 쌀과 철, 나무,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육지에서 나는 것이다. 만약 간악한 백성이 상인과 서로 왕래하며 몰래 재물로 돕지 않게 된다면 역적이 궁지에 처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여태까지 바닷가의 각처의 간악한 백성과 상인이 몰라 교통하여 서로 물건을 사고 팔아 내지에 여러 물자를 영적에게 제공하여 보내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바다를 통하지 못하도록 엄히 금지하여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며 알아듣게 타일렀다. 중량, 지금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은 이미 내지로 옮겼으니 방어학 조사가 또한 매우 쉬우니 전과 같이 소홀히 하지 마라. 강희원년 1662 이후 해당 지방의 문무관리들은 이전의 잘못을 철저히 고치고 반드시 보갑법은 확립하여 늘 엄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 한문 문장이 어느 시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실마리는 강희원년, 강희는 청나라의 네 번째 황제인 성조, 강희제의 연호입니다. 기역 앞에 역적이라는 두 글자가 있는데 이는 청나라와 적대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 시대임을 알 수 있는 실마리는 니은과 디귿에 있습니다. 니은은 바다를 통하는 것을 금한다고 했고 디귿은 해안가의 백성들을 내지로 옮기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청나라 초기 정성공의 대청항쟁에 대항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한문 해독이 가능해야 하지만 최소한 니은과 디귿 부분을 해석하면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정성공의 부흥운동과 청계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답은 기역은 정성공, 디귿은 청계령, 청계령 대신 청해령이라고 적어도 답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2023년 가 제1조기존 기역 에즈이조에 의해 중국이 일본국의 관리를 양도한 펑탄성, 봉천성, 남부지방, 중량, 그리고 펑탄 소속의 여러 섬에서 일본국의 군대가 모두 철수할 때 해당 지방 내의 모든 방어시설, 무기공장 및 일체의 소속 공공재는 영구히 중국에 반환한다. 제2조 중국은 해당 지역을 반환받는 대가로 고평은 3천만 량을 광서 21년 9월 30일까지 일본국 정부에 납부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신민은 가속, 원력, 노비 등을 데리고 중국에서 이미 개항되었거나 훗날 개항될 각 통상, 항구와 도시에 드나들고 거주할 수 있으며 상업이나 제조업 및 기타 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중략 니은 일체의 우세, 면제, 이익에 관한 조건은 다른 외국 신민에게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여할 내용과 하나도 다름이 없어야 한다. 제1조 중국은 디귿 및 부근의 해역을 영국 정부에 조차해 주어 영국이 화북에서 해군을 적절히 배치할 곳으로 삼고 영국 성인이 북양에서 무역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리을 조처의 기한은 러시아가 로이순, 여순, 애슈도너는 기한과 서로 같게 한다. 중약 제2조 현재 디귿 성내에 배치된 중국 관원은 계속 성내에서 각자 맡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조차지를 보유하는 무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작성 방법 권한의 기억에 들어갈 조약의 명칭을 쓸 것. 조약 체결로 인한 중1관계의 변화를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특권의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권한의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도시의 이름을 쓰고 영국이 조약을 체결할 목적을 밑줄 친 리을과 관련하여 서술할 것. 조약은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레오닝 반도, 한국 한자 발음으로 요동반도를 할양받았다가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3국 간섭에 굴복한 일본이 중국의 레오닝 반도를 비롯한 영토를 돌려준 조약입니다. 1895년 5월 5일에 체결된 수정조약입니다. 조약은 1871년 9월 13일에 청나라 티엔진에서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처음으로 맺어진 대등한 조약인 청일수호조약, 한자로 청일수호조규입니다. 첫 번째 물음, 권한의 기억에 들어갈 조약의 명칭을 쓸 것. 다시 읽어볼까요? 기존 기역 제2조에 의해 중국이 일본국의 관리를 인도한 펑탄성, 봉천성 남부지방, 중량, 그리고 펑탄 소속의 여러 섬에서 일본국의 군대가 모두 철수할 때 해당 지방 내의 모든 방어시설, 무기 공장 및 일체의 소속 공공재는 영구히 중국에 반환한다. 일본이 중국, 즉 청나라로부터 펑탄성 남부지방을 빼앗았던 조약 이름은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중국에서는 마관조약이라 부릅니다. 답은 시모노세키 조약, 기역 시모노세키 조약 또는 마관조약, 하관조약. 두 번째 물음, 조약 체결로 인한 중1관계의 변화를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특권의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일체의 우대, 면제, 이익에 관한 조건은 다른 외국 식민에게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여할 내용과 하나도 다름이 없어야 한다. 일본인이 중국에서 유럽, 열강 등 다른 나라가 중국에서 받는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는 것을 최애국 대우라고 합니다. 답은 일본은 중국, 즉 청나라로부터 최애국 대우 혜택을 받아 처음으로 중국과 대등한 조약을 맺었다입니다. 니은 청나라, 중국로부터 최애국 대우 혜택을 받아 처음으로 중국과 대등한 조약을 맺었다. 세 번째 물음, 권한의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도시의 이름을 쓰고 영국이 조약을 체결할 목적을 밑줄 친 리을과 관련하여 서술할 것. 중국은 디귿 및 부근의 해역을 영국 정부에 조차해 주어 영국이 화북에서 해군을 적절히 배치할 곳으로 삼고 영국 성인이 북양에서 무역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리을 조처의 기한은 러시아가 로이순, 여순, 애슈도너는 기한과 서로 같게 한다. 조약은 러시아가 1898년 3월에 리아오닝 반도에 위치한 항구임 리순을 조차지로 삼은 후에 영국이 러시아의 서해 또는 황해라고도 칭하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웨이하이웨이, 한자 발음으로 위헤이를 조차한 조약입니다. 답 디귿은 웨이하이웨이 또는 웨이하이. 영국이 조약을 체결할 목적은 러시아 해군이 리순에 주둔하여 서해로 진출하는 것을 다롄과 가까운 웨이하이를 조차고 해군을 주둔하여 견제하려는 시도입니다.